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여자 남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위 경제 강국을 이루었고 북한은 아직도 최빈국에 속하는 그런 곳인데 왜 굳이 성립도 안 되는 남북한 비교를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북한 비교 영상을 자꾸 올려드리는 이유는 북한은 많이 닫혀 있고 우리가 북한을 잘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살다 온 제가 남북한을 비교하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한반도의 위쪽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해를 하는 데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 역시 남북한 비교 영상인데요. 키워드는 아파트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탈북민분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초기 정착에 필요한 정착지원금과 임대주택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저도 역시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정부에서 배정해준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양에 있을 때도 아파트에 살았었고 평양을 뜨기 전까지 쭉 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역시나 한국에 와서 아파트에 살면서 보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남북한 아파트 비교를 통해서 북한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한국의 아파트에 살면서 놀랐던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망설였었는데요. 바로 초인종입니다. 제가 평양에 있을 때 15년 정도 살았던 아파트에는 초인종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었는데요. 초인종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오래되다 보니까 잘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잘 작동이 안 돼도 굳이 고쳐 쓰지 않았었어요. 대부분 문을 이렇게 손으로 두드렸었거든요. 대부분 나무 문짝이다 보니까 손으로 두드려도 전달은 잘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일부 잘 사는 집들에서는 나무 문짝을 철 문짝으로 교체하면서 철 문짝에 달려있는 초인종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양 아파트들에 들어가 보면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은 문짝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철 문짝을 100달러짜리 문짝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가격이 100달러였었나봐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초인종이 아파트의 모든 집들에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고 작동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초인종을 누르면 화면이 보이는 그 화면 호출기가 집에 있어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물건인가 한참 신기하게 바라봤었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 얼굴이 거기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누르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버튼 옆에는 또 경비원이랑 통화할 수 있는 그 버튼도 있더라고요. 엄청 신기해서 놀랐었고요. 이런 게 결코 한국에서는 신기한 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초인종이 되게 일반적이고 당연히 다 되어 있는 걸로 인식되어 있지만 만약에 평양의 아파트에 이런 초인종이 되어 있다 하면은 정말 잘 사는 집 중에서도 최고로 잘 사는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평양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집에도 거의 없는 이런 화면 호출기를 저희 집에 딱 놓고 있으니까 엄청 부자가 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초인종을 보고 놀란 상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장 문을 열었는데요. 바로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아파트에서 놀란 점 두 번째는요. 아파트의 모든 집들에 소화기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평양에 있을 때는 아파트에 소화기가 있다는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소화기는 말 그대로 소방서에나 있는 물건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물을 기르다가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모래를 뿌리거나 이불을 갖다가 덮는 등 이런 방식으로 불을 끄곤 했었거든요. 물론 길거리에서 소방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본 적은 있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소화기가 없다 보니까 화재를 초기에 진압을 못해서 그것이 큰 불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온 집안 재산을 태워버리는 큰 피해로까지 이어진 적이 많았거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집안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요. 또 아파트 복도에도 소화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이러한 소화 장비들을 이용해서 초기에 진압을 하거나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건 막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파트 주차장에도 보니까 소방차 전용이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도대체 이 공간이 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TV에서 화재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요. 서방차가 왔는데 그 서방차 전용 자리에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서방차가 초기 진압을 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서 이 화재가 더 크게 번져졌다, 이렇게 막 비판적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고 나서야 이 자리가 서방차들이 전용으로 주차하는 자리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는 돈밖에 모르는 사회라고 배웠었는데요. 북한에서 배웠던 것과는 달리 사람의 목숨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서 놀랐던 점 세 번째는요, 아파트 소독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한국 아파트에 산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분이 서덕이요 서덕이요 하면서 벨을 누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서덕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거예요. 평양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아파트를 서독한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소독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물건을 팔러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문을 안 열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살면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곳을 서독한다, 서독을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잘 열어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서독을 더 자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한국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 바퀴나 다른 벌레들이 없는 게 되게 신기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소독을 자주 해서 이런 벌레들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정부에서 가정집의 소독까지 일일이 신경 써주는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아파트에 살면서 놀랐던 점 네 번째는요, 화재 경보기와 연기가 감지되면 저절로 물을 뿜는 그런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물을 뿜는 이 장비의 이름을 잘 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이 용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화재 경보기를 왜 소화설비에서 굳이 빼서 따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저희가 또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이 국정원은 굉장히 안 좋은 곳이라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의심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고문 안 하고 잘 대해줘도 어딘가에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설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천장을 쫙 보다 보니까 화재 경보기랑 이렇게 물 뿜는 기계가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물 뿜는 기계는 도청장치일 것이고, 그리고 화재 경보기 이거는 열감지 카메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웃기고 어이가 없지만 그때는 이런 설비를 처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하시는 분이랑 좀 가까워졌을 때 그분한테 좀 약간 화를 내듯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가 못 믿어서 그렇게 천장에다 기계까지 매달아 놓고 우리를 감시를 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대체 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기 달려있는 저거는 그 열감지 카메라고 저 옆에 있는 건 더 청장치가 아니냐, 우리 이 조사실에도 지금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거는 화재가 감지되면 알아서 이렇게 울리는 거고 저 옆에 있는 거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알아서 물을 뿜는 기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처음에는 잘 안 믿었었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도 듣고 또 하나원에 와서도 보니까 하나원에도 역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 오해를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설비들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딱 배정받아가지고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집에도 그런 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 천장에 있는 장치들이 작동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 주변에서도 작동됐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저러한 장치들을 아파트에 다 설치를 해놨다는 게 정말 많은 비용이 들 거잖아요. 인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 살면서 놀랐던 점 다섯 번째는요, 세탁기 설치를 위한 공간과 에어컨 설치를 위한 구멍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베란다에 보니까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수도도 연결되어 있고 물이 내려가는 구멍도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게 저희 집뿐이 아니라 모든 집들에 다 되어 있어서 더 놀라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한국에서 세탁기는 없어서는 안 될 가전제품이고 세탁기 국산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탁기들의 크기가 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에 맞게끔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더라고요.
북한에서 세탁기는 잘 사는 집들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크기도 일정하지가 않았었어요. 제 주변에 세탁기가 있었던 집들을 보면요, 세탁기를 화장실에 넣는 집도 있었고 거실에 넣는 집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세탁기가 있는 집들에서는 세탁기를 위한 공간이 화장실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가 거실에 있는 경우에는요, 탈수할 때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대야를 가져다가 따로 물을 받아서 화장실에 버리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세탁기를 위한 공간이 있어서 세탁기에 빨래만 넣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편했고요.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아파트를 설계했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 설치를 할 때 그 관이 따로 빠질 수 있는 구멍도 저희 집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이 비록 작지만 이 작은 구멍에서도 국력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양에서는 에어컨이 없이 여름을 보내곤 했었어요.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잘 사는 집들만 모인 고급 아파트에서 돈을 따로 내가지고 에어컨을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다 설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해서 쓰고 있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집들의 에어컨에 전기를 보장할 만큼 전기도 없고 배전부의 능력도 안 되다 보니까 단지 이 한 개 아파트에서 에어컨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배전부가 고장이 날 만큼 그렇게 큰 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배전부에서 와서 직접 그 에어컨들을 다 뜯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모든 집들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전기가 충분하다 보니까 저렇게 일률적으로 구멍도 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한국 아파트에 살면서 놀랐던 점 6번째는요. 화장실에 샤워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샤워기는 모든 집들에 있고요. 어떤 집들에는 샤워기 외에 욕조도 있더라고요. 한국 아파트 화장실의 욕조는 거품도 내고 전신욕도 하고 되게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잖아요. 평양에서는 99.9%의 집에 샤워기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욕조는 있었어요. 욕조에는 늘 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평양에서 이렇게 욕조 안에 들어가서 거품을 내면서 샤워를 하면 엄마한테 등짝 맞고 바로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물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샤워를 위한 욕조에 물을 저장해 놓고 떠서 물을 끼얹으면서 목욕을 하거나 또 화장실 물도 해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용도 목적의 물을 나 하나의 몸을 씻는 데 사용을 하면 정말 집에서 쫓겨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물이 하도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떤 집들에서는 그 욕조를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해서요. 거의 한 1, 2방 정도의 물을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욕조가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욕조가 없어도 언제든 물을 틀면 나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따뜻한 물로 온몸을 적시면서 샤워를 할 때면 정말 제가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북한에서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저 기분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매일매일 그 소소한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자유의 맛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 아파트에 살면서 놀랐던 점 6가지를 통해서 북한 아파트랑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소에서 나오는 방송이라든가 가스 점검 같은 그런 점도 있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